이번 시간에는 피로심 튜토리얼 이제 하면서 이제 CFD 튜토리얼이 이제 CFD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CFD를 실전적으로 이제 다른 CFD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개략적인 이론을 알고 있으면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그냥 잡다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심 설명도 하고 CFD를 이용할 때 뭐가 어떤 지식이 있으면 좋을지 어떤 거를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좀 개략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CFD의 일반적인 이제 워크플로우입니다. 이제 CFD는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의 약자인데 한국말로 이제 전산 유체 역학이라고 하고요. 피로심은 엄밀하게 말하면 FDS라고 해서 파이어 다이나믹 시뮬레이터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게 이제 CFD로 기결이 돼요. 이제 불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유체역학을 해석을 해야 되고 이제 유체역학 플러스 해서 이제 파이어 리액션을 집어넣은 게 이제 FDS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워크플로우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전처리 과정, 프리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은 프로세싱 과정, 그 다음에 후처리 과정에서 포스트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가지로 전반적으로 워크플로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처리 과정은 이제, 물론 이게 모든 걸 제가 다 포함한 건 아니라서 개략적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우선은 시뮬레이션을 할 거면 어떤 대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지오메트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오메트리는 보통 우리가 뭐 오토캐드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카티아나 아니면 솔리드웍스나 다른 이제 캐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지오메트리를 우선은 저희가 만들게 됩니다. 그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나서는 그 지오메트리를 감싸기 위한 또는 해석을 하기 위한 이제 메쉬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 메쉬를 형성하고 나서는 이제 머테리얼의 프로퍼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오메트리를 해석을 할 때 뭐 암모니아를 대상으로 해서 해석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머테리얼이 암모니아하고 공기가 될 테고 또는 내가 저항 해석을 하고 싶다. 선박의 저항 해석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물하고 이제 공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머테리얼을 결정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F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테리얼을 스틸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컴포짓 머테리얼을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전처리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에 대해서 프로퍼티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니셜 앤 바운더리 컨디션 결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치역학에서 저희가 배우는 CV를 설정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V라고 하면 컨트롤 볼륨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모든 현실을 다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오메트리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큐브를 이제 하나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큐브를 형성하게 돼서 이제 내가 이 안에 있는 박스만 내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다. 이 박스 안에 있는 작은 세계를 내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운더리를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럼 내가 어떤 조건을 돌릴 건가? 공기가 잔잔한 상태에서 돌릴 건가? 아니면 선풍기를 틀고 돌릴 건가? 아니면은 물이 철렁철렁한 상태에서 돌릴 건가? 이제 그런 초기 조건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처리 과정에서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 컨디션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뉴메리컬 파라미터랑 그 뉴메리컬 파라미터 안에서는 어떤 솔버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이산화는 어떤 거를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스킴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산화는 보통 타임 스텝을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해서는 타임 스텝을 어떻게 할 거냐 공간에 대해서는 얼마큼 많이 쪼갤 거냐
그리고 그 쪼갠 거를 어떻게 수치 해석으로 풀 거냐 이거인데 보통은 CFD 툴에서 보통은 디폴트로 다 정해놓고 타임 스택 같은 경우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치 해석에 대한 이론을 알고 있으면 더 정확한 이제 스킴이나 뉴메리컬 스킴이나 파라미터들을 결정하는데 좀 더 빠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비기너의 입장에서는 그냥 해보면 돼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해보고 계속 시도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됩니다. 너무 이거는 크게 걱정할 건 없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단계는 이제 후처리 과정으로 이제 내가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속도를 알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압력을 알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위치에서의 온도라든가, 특정 위치에서의 속도, 이런 걸 알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고, 어떻게 데이터를 뽑아낼 건지,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을 이제 후처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우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박스는 이제 피로심에서 프로그램의 딱 파일을 열면은 오른쪽에 있는 틀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알려드렸던 전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 과정에서는 아까 이제 지오메트리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오메트리를 주변에 메쉬를 이제 생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머테리얼 프로퍼티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니셜이랑 바운더리 컨디션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데 프로그램에 이렇게 딱 키게 되면 이게 어느 파트에 연결이 되는 걸까? 한번 이제 처음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우선은 이 워크트리를 피로심의 워크트리를 보면은 다행히 여기 보면 이제 메시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 메시라는 부분은 당연히 이 전처리 과정에서 두 번째 스텝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뭐 이게 스페시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왠지 이제 머테리얼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리액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파티클도 잘 모르겠고 머테리얼은 당연히 여기 또 다행히 머테리얼 프로퍼티가 있어서 여기랑 또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서페이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서페이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디바이스 컨트롤 이렇게 쭉 있는데 처음에 한번 물론 매뉴얼을 보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솔직히 매뉴얼을 잘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대부분의 CFD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워크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트리를 보면서 아, 내가 이 전처리 과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될까?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내가 우선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하면은 CFD를 할 때 조금 더 체크 포인트처럼 제가 아, 이거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다음엔 돌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모델이랑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이랑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 아이콘 메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머테리얼 프로퍼티는 여기 스페시스하고 머테리얼 마지막으로 이니셜 컨디션하고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 서페이스 부분에서 정의를 해서 피로심이라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전처리 과정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매뉴얼을 읽어보면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또 어떠한 조건으로 내가 집어넣어야 되는지 딱 이해를 하기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는 아까 그 전처리 과정의 스텝이 있는데 이 스텝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나서 이 지오메트리가 얼마큼 잘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다 돌리고 났는데 계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오메트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원래는 여기도 빨간색으로 이제 서페이스가 덮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페이스가 덮여 있지 않아서 이제 프로그램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벽이라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해서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로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벽
플레인이 너무나도 많이 겹쳐 있어서 이제 오버랩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이 면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기는 오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CFD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만든 지오메트리가 이 프로그램이 잘 인식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또 지오메트리를 변경을 하거나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CFD 프로그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곡률이 있는 서페이스를 처리할 때가 가장 어려워요. 특히나 뭐 실린더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냐면은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동그라미 원을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면을 그릴 때 동그라미 원 하나를 그리면 되는데, 이 캐드라든가 아니면은 이 CA 워크의 애들은 이 원을 잘게 잘게 잘라가지고 삼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면적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인식을 할 때 플레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겹쳐 있는 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제 CFD를 하기 전에 우선 지오메트리를 만들 때 캐드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정말 정확하고 이제 프로그램이 잘 인식할 수 있는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게 우선은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이제 조금 살짝 심화 과정인데, 저도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은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지오메트리를 인식을 하길래 왜 그거를 인식을 못 하느냐, 이거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자료는 이제 피로심 개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피로심에서는 실제로 어, 이렇게 지금 원통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지금 격자가 만들어진 건데요.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이 부분은 벽이다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마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격자계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은 벽이 아니다라고 이제 마킹이 되어 있는 거고, 노란색 부분은 벽이다라고 이제 마킹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킹을 한 다음에 이거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삼각형으로 이렇게 쪼개요. 이 면들을. 삼각형으로 쪼개면은, 왜 우리가 삼각형으로 쪼개냐면은 그 노멀 벡터라는 걸 혹시 아실 거예요. 이제 배우신 분들 있고, 근데 노멀 벡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뭐 오른손 법칙이라 해가지고 점의 순서를 1, 2, 3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른손을 돌려가지고, 그럼 이 방향이 이제 노멀 벡터의 방향인 거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이 노멀 벡터 방향이 바깥으로 나가야 얘가 프로그램이 벽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점이 3개가 필요하고, 점이 3개 아니면 4개가 필요한데, 사각형으로는 이 모든 물체를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사각형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물체를 표현하는 게. 그래서 삼각형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노멀 벡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쬐끄마한 것들이 이제 화살표인데, 이 화살표가 다 노멀 방향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멀 방향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컴퓨터가 얘가 벽이구나. 그럼 얘는 벽으로 풀어야겠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컴퓨터가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얘가 지금 여기 보면 솔리드 컷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이제 벽이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격자계에서. 그리고 얘는 공기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고. 그럼 아까 여기 이 네모는 여기 노란색 네모하고 이제 상응하겠죠. 이렇게 네모로, 왜냐면 솔리드가 겹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네모라고 만들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 벽이 어디까지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 벽이 만들어지고 여기까지가 경계고, 여기는 이제 공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나누는 게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지오메트리를 잘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격자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 지오메트리를 해석을 할
격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FDS에서는 다행히 칼큘레이터를 제공을 했어요. 이 칼큘레이터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도메인의 사이즈, 어, HRR이라고 해가지고, 파이어의 크기를, 파이어를 어떤 사이즈로 만들 건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이 파이어 크기랑 이 파이어의 HRR을 입력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그 최소 격자 크기를 알려줘요. 그래서 최소 격자 크기의 레인지를 예를 들어서 4에서 16 사이에서 하라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어, 미국 뭐 핵 협회에서 이제 공고한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저희는 이제 너무 이 식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는 이제 공학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HRR을 입력을 해서 어떤 사이즈를 사용할 건지 여기서 이제 딱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FDS에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 의하면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CFD에서는 메시 사이즈를 결정을 할 때 Y 플러스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 Y 플러스라는 건 뭐냐?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넘어가면 정의로는 무차원 벽 거리예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물체하고 첫 번째 격자와의 거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가면 이 부분 여기서 이제 물체가 있고 첫 번째 격자하고 거리 또는 여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물체하고 이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제 무차원화를 한 거예요. 무차원화를 해서 무차원화를 왜 하냐까지 가면은 진짜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이제 난류하고 이제 충류 영역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어디까지 해석을 할 건지를 여기 CFD에서 결정을 해주면은 이 CFD가 모델이 이제 요즘에는 모델이 어 너는 Y 플러스를 이만큼을 가져갔으니까 내가 그럼 난류까지 해석을 해줄게. 아니면 너는 이만큼 가져갔으니까 내가 충류까지 해석해줄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FDS를 말고 좀 더 CFD를 더 하게 된다고 하면은 보통은 저희가 항상 시뮬레이션 돌릴 때 Y 플러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Y 플러스 몇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냐 또는 레이논즈 몇 자리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CFD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튜토리얼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줄 튜토리얼은 지금 이제 메싱 지오메트리까지 저희가 했는데 그러면은 격자를 이제 저희가 해서 만들면 그러면 격자 크기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요. 아까 제가 여기서 말했을 때 격자 크기의 레인지는 뭐 이제 이 D 스타라는 값이 4에서 16 사이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4에서 16 사이의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 또는 어떤 게 그러면 정말 정답일까라는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우선은 제가 준비한 어, 시뮬레이션은 잠시만요. 네, 그럼 요거는 제가 레코딩 한번 끄고, 네, 한 번 더 할게요. 아, 예. 두 번째 파트로.